자, 이번에는 11번째 강의입니다. 11번째는 유사보하고, 그 다음에 대격이라는 건데, 형용사적 대격하고 부사적 대격,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대격을 이해를 하면 부사적 대격은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강의인데, 아니, 11번째 강의인가? 11강이죠. 11강 11번째 강의 유사보와 대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다음 12강 13강은 투부정사에 관한 건데 14강까지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차이점, 그 다음에 분리투부정사, 내친김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까지 오고 15강까지 이렇게 투부정사하고 동명사를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보라는 게 뭐냐? 유사란 말은 가끔씩 나오죠? 사입니다. 가짜다. 근데 이제 유사보라는 것은 완전 자동사란 말은 보호가 필요 없죠. 보호가 필요 없는데, 완전 자동사가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분사형 형용사, 즉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 등을 보호의 형태로 갖는 걸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어폐가 있죠. 자동사가, 완전 자동사가 보호를 갖는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호를 못 갖는데 보호의 형태로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유사보호로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he goes to school은 말이 안 되죠. 요거는 완자니까 이 자리에 보호도 올 수 없고 목적어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사가 왔죠. 이 문장 완전히 틀린 거. 그 다음에 그는 산다. 주어 동사죠. 행복한 형용사 올 수 없죠. 행복하게 부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다. 그래서 이런 완전 자동사 다음에 이처럼 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또는 형용사가 오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는 거지로 죽었다. 그는 어려서 죽었다. 또는 젊어서 죽었다. 그 다음에 그는 집에 돌아왔다. 다른 사람이 돼서. 요거는 지금 명사니까 요거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유사보호로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 강아지는 달려서 내게 왔다. 뒤에요. 분사형이 올 때는 이 분사형은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해요. 별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분사가 오는 경우에는 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야, 그는 집에 왔는데 매우 실망한 채, 울적한 채로 집에 왔다. 그 다음에 그 늙은이는 앉아 있었다. 손자들에 둘러싸인 채. 그래서 명사, 형용사, 또 명사, 분사들이 보호 형태로 온다. 그래서 유사보호다. 그러면 유사보호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아무 근거 없이 완전 자동사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따지고 유사보호다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When he was a beggar, 그가 거지였을 때 그는 죽었다죠. 그럼 이걸 분사구문으로 고쳐보죠. 그럼 접속사 빼야겠죠. 그 다음에 주어 똑같으니까 주어 뺍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동사의 원형으로, 동사의 원형 ing 붙인 분사로 만들죠. being a beggar. 그래서 being이나 having be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when he was a beggar가 beggar만 남죠. 그럼 거지로 그는 죽었다가 되네요. 또는 거지였을 때 그는 죽었다. 그래서 beggar를 문두로 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는 거지로 죽었다가 돼요. 자, 이제 원래는 그가 죽었을 때는 그는 거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것은 이제 분사 구문이 결국은 이런 문장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장이 되겠죠. He died. 그는 죽었다. 그런데 그때 when he was a beggar. 그는 거지였다. 이것은 이제 개수주용법 관계부사죠. 개수용법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될 때, 개수주용법의 관계부사절. 그러면, 아니, 관계부사가 아니고, 그냥 부사절.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하고 같고,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뒤에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부사구가 따위가 나올 때는, 종속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비동사를 같이 생략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 If it is 아니다. If 예문을 뭘로 들어볼까요? She 예문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종속절하고 주절하고 주어가 같을 때는 종속절 접속사 빼고 주어 빼고 비동사까지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문이 그러면 이거는 he died a beggar가 되겠죠. 그는 거지로 죽었다. 그는 죽었다. 그런데 거지였다. 이 문장에서 콤마를 빼면 똑같은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기에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여기서 볼까요?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죽었다. 그러면 when 빼고 he 빼고 was 빼고 영만 남죠. 그래서 여기 뒤로 갔네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해도 되고 he died. 그는 죽었다. 그런데 그때 when he was young. 그는 어렸었다. 이렇게 되면 he died 빼고 영만 남죠. 남은 거에서 콤마도 빼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 죽었다. 그래서 유사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유사보 말만 그런 용어만 있는 줄 알지 유사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생성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문법이라는 틀이 특히나 미국 영어에서는 아주 많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영국의 언어학자들은 미국이 영어를 망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동사하고 타동사하고 구분이 많이 없어져 가죠. 타동사였던 것이 자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였던 것이 타동사로도 쓰이고, 또는 접속사가 그냥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유사보호를 갖는 완전 자동사가 이게 이제 용례가 흔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 자동사가 또 불완전 자동사로도 쓰인다라고 문법이 그렇게 규정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원하고 그 다음에 유사보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자주는 안 보이죠. 자주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유사보호라는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대격. 대격은 이제 accusative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대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요거부터 설명 보시죠.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라는 공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자, 여기서 of는 무엇을 가진의 뜻입니다. 요걸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of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가진. 그러면, a man of ability. 직역을 그대로 봅시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즉 무슨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of ability가 능력 있는이 되는 거죠.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막연히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라고 외우지 말고 오브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언가를 알면 이건 당연히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 형용사 되는구나 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을 잔소리 같지만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여기서 오브가 무슨 뜻인지 오브 사전 찾아서 보면 한 사전에서 한 대충 한 5, 6페이지 정도 설명이 나오고 엄청나게 설명이 많지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을 다 볼 게 아니고 그 단어가 있고 뜻이 있으면 1번 가르쳐서 이것은 소유를 나타낸다. 2번 이것은 위치를 나타낸다. 3번 시간을 나타내는 데서 가로 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이 들어있죠. 이것만 딱딱딱 보셔도 사전을 빨리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 같은 경우 보면 1번 가로쳐서 장소 또는 위치, 그래서 뭐뭐 안에, 또 쭉 가면 3번이나 4번에 시간 또는 경과, 그래서 뭐뭐이 지나면 뭐뭐 후에, 그래서 인이 뭐뭐 후에라는 뜻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만 보시면 자기가 찾고 싶은 뜻을 굉장히 빨리 찾아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로 안에 것만 딱딱딱 봐도 이 단어 보는데, 단어를 빨리 뜻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오브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니까 이 문법 내용이 엄청 쉬워지죠. 자, 하나 더. A man of wisdom,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네, 현명한. 그래서 wise man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형용사적 대격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런 구문 많이 봅니다. He's my age. 그는 나와 동갑이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아주 모순이죠. 왜? 그 사람이 나이일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있고로 나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 모순이 엄청나게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오브가 들어가야 된다. 그는 나의 나이를 가진이다가 되죠. 그래서 나의 나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브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he's my age라는 비구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상용화 돼버렸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럼 이거 맞는 걸로 치자. 그러면 이 형용사적 대격이라는 건 이제 정의는 명사구가 my age라는 명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of 플러스 of my age라는 것 대신에 my age라는 명사구가 형용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것이 지금 형용사 됐죠. of ability가 능력 있는. 그럼 요것도 of my age도 형용사예요. of 플러스 추상명사입니다. 나이가 추상명사죠.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of까지 나와야 형용사인데 my age만 나와서 형용사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 구가 형용사 노릇 역할을 하는 것을 형용사적 대격이라고 한다. 자, we are the same age. 우리는 동갑이다. 여기도 of 들어가야겠죠. 우리는 같은 나이를 가진이다. 근데 of가 생략이 된 거죠. 여기 나오네. 그죠? 그래서 명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사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적 대격도 일반 형용사의 경우처럼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뭐 설명만 들으면 금방 아시는 얘기입니다. At any rate, 어쨌든 간에 저 크기의 아파트 안에서는 안 돼. 이게 이제 플랫은 영국에서 주로 플랫은 아파트란 뜻인데 요 오브가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저 크기를 가진 아파트. 그래서 이게 빠지면서 that size가 of that size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y said he was too young to be married to a woman my age. 그는 너무 어려서 나와 동갑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자, 여기도 a woman of my age가 돼야겠죠. 그래서 of 빠지고 my age만 나와서 문문을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대격이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그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명. 근데 요 설명은 조금 그 설득력이 떨어져요, 저한테도. 그래서, has의 추가경을 the desks라고 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e has, got, 뭐 이렇게 나오면, he's got 이렇게 쓰죠. 요건 비동사 is가 아니죠. 요 has가 이렇게 되는 건데. The desk has a bright color. 그 책상은 밝은 색을 지니고 있다. The desks, has를 이렇게 줄였어요. A bright color.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줄여 쓰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요건 모르고, 요것만 보면, 아, 요것은 is의 축약형인갑다 하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상이 색깔이 돼버린 건, 색깔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동격 표현에 의해서다. 동격 표현에 의해서다. 그녀의 머리는 갈색이었다. 아주 짙은 갈색. 근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동격이다 보니까, 요것만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her hair was a deep brown color. 그래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색깔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 오브 원칙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적 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 설명과는 달리 단순히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브라는 전치사를 안 써버리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됐다라는 설명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방금 그 형용사적 대격이 만들어진 형성 과정 두 가지 다 좀 무리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걸 주장하고 저 뒤에 그 두 번째 설명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영문법 학자들 이름을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그렇고 오히려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에서 오브가 생략이 된 걸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제가 뭘 하나 보충 설명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뭘 설명하려고 그랬지? 아니, 그거 아닌데. 자, 그럼 부사적 대격은, 아까 형용사적 대격은 뭐였어요? 명사구가 형용사 역할하는 게 형용사적 대격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사적 대격은 명사구가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아주 간단해요. 자, This Sunday is my birthday. 이번 일요일은 내 생일이다. 이거 명사죠. 명사니까 주어가 됐죠. 그런데 I'll meet him this Sunday. 나는 이번 일요일에 그를 만나겠다. 명사구죠. 명사구인데 이번 일요일에라고 부사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원칙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On this Sunday 해야죠. on. 근데 Sunday 앞에 next, this 뭐 이런 것이 last랄지 이런 게 붙으면 on 쓰면 오히려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one this Sunday가 돼야 되는데 on이 빠지고 명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사적 대격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적 대격은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요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 얘가 나와야 되죠. 아침에 나는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한다. 근데 나는 그녀를 오늘 아침 애가 없죠. 애가 들어가야겠죠. in this morning 오늘 아침 애까지 나와야 부사가 되죠. 근데 오늘 아침이라는 명사가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this morning, this afternoon, this evening this나 이런 게 붙으면 yesterday evening 할 때 in 쓰면 오히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일주일 내내 머물렀다. for 안 쓰죠. all 같은 게 붙으면 for 안 씁니다. all day 하루 종일 for 안 쓰죠. 그래서 이처럼 명사구가
부사 역할하는 것을 부사적 대격. 아까 요거 설명하려고. 추상명사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이 설명을 하려다 깜빡했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다죠. 근데, play baseball, 야구하답니다. 자, 운동명에는 덜을 붙이면 안 된다. 플레이 할 때. 악기명에는 덜을 붙인다. 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운동명. 그 다음에 식사명. 이건 무슨 명사입니까?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는 원칙적으로 관사를 가질 수가 없고 복수형이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추상명사는 원칙적으로 관사를 가질 수 없고 복수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자, 행복을 셀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행복이라는 건 전체 행복을 나타내는 해피니스인데 더 해피니스 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 때 행복이니까 그때는 정관사를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추상명사는 원칙적으로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관사를 갖지 못하고 복수형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야구나 축구는 우리가 야구나 축구를 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추상명사는 못 보고 못 만지죠. 실체가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야구 축구는 우리가 못 봅니다.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지 야구 자체를 못 봐요. 그죠? 야구 만질 수 없잖아요. 야구 공이나 야구 빠따를 만지는 거지 야구 못 만집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식사명, 아침 식사. 우리가 아침 식사를 어떻게 봐요? 아침 식사를. 아침 식사를 구성하고 있는 식단을 보든지 아침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거지 아침 식사나 지금 식사 자체를 보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명하고 운동명은 추상명사다. 그래서 여기 더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breakfast입니다. 나는 아침을 먹는다. 더 안 붙죠? 나는 아침을 먹는다. 왜 더 안 붙잖아요. 식사명이니까. 그 다음에 질병명도 추상명사입니다. 암이라는 질병인데 암 덩어리는 보지만 암은 못 봅니다. 우리가. 그죠? 폐병이라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폐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 폐병 자체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감기같이 흔한 질병은 평생에 여러 번 걸리니까 한 번 감기 걸렸다, 한 번 걸렸다 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 번 걸리는 질병은 이렇게 관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명, 식사명, 질병명, 이것은 다 무슨 명사다? 추상명사다. 아까 이 설명 드리려고 했더니 깜빡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굳이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정적인 동사가 아닌 문장, 즉 동적인 동사가 있을 때는 이처럼 동적인 동사가 있을 때는 가르치다는 정적인 게 아니죠. 동적인 동사가 있을 때는 구체적인 수의 개념을 갖는 시간, 3년 동안이나 3년이라는 구체적인 수 개념이 와 있죠. 이때는 부사적 대격을 사용 못한다. 즉 이처럼 3 years라는 명사구가 전치사 없이 3년 동안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3년을 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녀를 3년을 가르쳤다. 말 되죠. 미국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을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거 틀렸다 하지 않고 문표 붙여놨죠.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격 사용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즘은 이렇게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흔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처럼 동사가 정적인 동사이며 기간을 나타내는 정적인 동사죠. 누워있다니 가만히 있다 놓여있다니까 정적인 동사고 놓여있다고 라의 과거니까. 그 다음에 기간을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기간을 나타내는 구문인데 시간 부사가 문두로 와버리면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해요. 600년 동안 그 십자가는 그 누구도 손 타지 않는 채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걸 전치사를 빼고 600 years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문장 뒤로 가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좀 헷갈리시죠?
자, 동적인 동사는 정적인 동사가 아니라는 문장은 동적인 동사라고 딱히 그 한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냥 간단 동적인 동사라 그럽시다. 동적인 동사는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서 이게 명사구가 부사를 대신할 수 없다. 즉 부사적 대격을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이건 현대영어에서는 가끔 사용하니까 또 용법이 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적인 동사인데, 정적인 동사에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 토트 자리가 정적인 동사라면 그냥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적인 동사라도 이렇게 쓸 경우에는 for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이것을 문도로 빼면 반드시 for가 전치사가 있어서 부사적 대격은 안 된다. 그대로 부사구 전체를 다 온전하게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이,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깊게 들어간 듯 싶기도 하고. 그는 말한다. 요건 자동사죠. 목적어 필요 없죠. 이것은 다량이라는 목적어, 명사니까 이게 목적어가 돼야겠죠. 그래서 아주 많은 양입니다. 아주 많은 양. 인이나 뭐 인, 그레이트일에서 인 정도 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치사 없이 명사구가 아주 많이라는 부사가 돼버렸죠. 이쪽으로 오세요. 원래 인이 와야겠죠. 이쪽으로 오세요. in this way. 근데 in 빠지고 this way, 이 방향이라는 또는 이 방법이라는 명사구가 이쪽으로라는 부사로 사용되고, next door, 다음 옆집에 라는 말이 와야겠잖아요. 전치사 없이 그냥 next door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사적 대격. 그래서 부사적 대격하고 형용사적 대격은 그렇게 쉽지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프랑스 스타일로 하니까 인이 와야겠죠. 근데 인 빼고 그냥 이것만 와도 이게 부사구 역할을 합니다. I will call him for the first thing. for라는 전사가 와야겠죠. 가장 첫 번째 것으로. 근데 전사 빠지고 the first thing이라는 명사가 그래서 처음으로라는, 가장 먼저라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서 대형용사와 대부사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는 부자다. 하지만 그의 형은 훨씬 더 그러하다. 여기서 위치 들어가면 되겠죠. 소우가 실은 위쳐가 돼야 되는데, 위치 대신에 소를 받으니까 소의 비급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부자다. 그 다음, is rich. 그는 부자나? I believe so.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so는 이렇게 그렇게라는 부사고, 그래서 대부사라 그러죠. 요거는 rich 대신 쓰인 대형용사. 그래서 요거 보시면 그냥 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대형용사하고 대부사가 나오네요.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독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은 댄 브라운이 누구인지 아시죠? 다빈치 코드 쓴 작가 댄 브라운의 소설 오리진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따와봤습니다. recently, 이제 지금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recently, 최근에 이 정도는 고1이니까 알아요. 나는 읽었다. that for the first time, 다 알죠?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의 역사에서 하버드 대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 들어오는 학생 바디. 여기서 바디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신체인데 새로 들어오는 학생 신체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바디를 찾습니다. 찾았더니 바디가 무슨 신체 육신 뭐 시체란 뜻까지 있는데 단체 일군 그러면 새로 들어온 학생 단체 신입생 전체를 얘기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바디를 보니까 body of라는 수가 있죠. 다량의, 다수의. 그래서 a rich body of experiment data니까 풍부한 실험 데이터. 군이죠, 군. 일종의 그룹이라는 뜻인데 그냥 해석을 안 않고 넘어가겠죠. A large body of the people. 국민의 대다수. 그래서 a body of가 다량의 뜻도 있구나. 이거 몰랐는데 알아두자. 그 다음에 body가 와인 따위 진한 맛까지도 있네요. body of good wine인데요. 여자가 body입니다. body of good wine. 좋은 와인의 진한 맛. inner body가 한 덩어리가 되어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아이 때는
그룹 정도. 그러니까 신입생 그룹, 신입생 틀 하면 되겠죠. consist of 이 단어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찾습니다. 자, consist 찾으니까 of가 붙으면 뭐뭐 이 반드시 가로 안에 전치사 들어있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consist of 하니까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똑같은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가르쳐 설명에 사전에 나오겠죠. consist는 뭐뭐에서 존재하다. 그러면 무슨 exist다. exist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consist with가 붙으면 뭐뭐가 조화하다 일치하다인데 consist가 동사로서 뭐뭐가 조화하다 일치하다는 고다. 지금은 안 쓴다. 옛날 말이다. 그런데 consist 명사형은 지금도 쓴다. 일관성, 일치, 일치, 양립성이라고 명사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동사에서 조화하다 일치하다는 뜻으로는 이제 고어가 됐다. 안 쓴다. 그 다음에 명사는 consistency인데 y 대신에 e를 집어넣어도 맞는구나. 그래서 일관성, 그래서 with consistency니까 착착, 무슨 일을 착착착 해내다 할 때 착착. 이런 표현 외워둬야겠다. 착착이란 말을 영어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다. 그 다음에 consistency가 일관성이니까 착착이니까 달라붙다는 의미죠. 그런 느낌 주죠. 그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추리 과정이 생뚱맞더라도. 그래서 착착 달라붙은 게 액체의 농도나 점도나 되는구나. 그래서 beat an egg to a creamy consistency 하면 계란을 끈적끈적한 크림 같은 농도까지 저으라죠. 휘저어라. 그러니까 크림 같은 농도니까 끈적끈적을 찐득찐득할 때까지 저으라는 뜻이겠고. 요것은 지금 넥서 사전에서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넥서 사전 좋아합니다. 직역을 안 해놔요. 이렇게 의역을 해놔요. 그러면 우리가 찐득찐득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creamy consistency라는 말을 다른 표현할 때 찐득찐득한 말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구나라고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sist는 동사는 조화하다, 일치하다 같은 현대 영어에서는 안 쓰는데 명사에서는 아직도 일치나 양립성이라는 뜻을 쓰인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consistent다. 그래서 뭐뭇에 있어서 consistent, 뭐뭇에 있어서 일관성이었다. 그래서 그는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니까 행동이 일관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consistent behavior니까 시종, 일관된 행동, 항상 변함없는 똑같은 행동. 그 다음에 의견 따위가 일치하는, 소수적용법으로는 의견 따위가 일치하는 뜻이 있다. This evidence is not consistent with what she said. 이 증거는 그녀가 말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뭐뭐가 일치하다는 뜻? 그러면 이제 수거를 만들죠. be consistent with 뭐뭐과 일치하다. 이렇게 본인들이 수거를 만들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안정된 견실하다. 꾸준한의 뜻도 됩니다. 꾸준한. 그래서 가장 꾸준한 선수. 요즘 유현진 야구 투수 잘하고 있죠. LA에서 아주 꾸준한 투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선수, consistent player. 그러면 뭐뭐로 구성된다. 더 많은 요 단어 몰라. 그래서 또 찾습니다. atheist 강색 있죠. atheist 반드시 발음켜 보세요. 오늘 발음켜 안 사는데 반드시 발음을 해오십니다. consistence 발음, consistent 발음, atheist 발음, 무신론자. 그래서 파생어를 보니까 atheism은 무신론, 그 다음에 atheist는 무신론의 형용사가 되죠. 이것의 반대말은 어가 빠지면 반대말이 되네요. 유신론, 유신론자, 유신론의.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제가 이제 까지는 권장을 못하지만 저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원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원. 그래서 어원을 보면 우리나라 사진에 어원 잘 안 나오면 영영사전 봅니다. 영영사전도 어원 제대로 나와 있는 거 있고 안 나와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어원을 봤더니 agnostic이라는 단어는 이제 발음표 쓰시고 여기 agnostic을 안 했죠. 이제 and agnostics 그리고 이것도 단어 모르니까 사진 찾았습니다. agnostic 발음표 반드시 쓰시고. 그래서 어원을 보니까 그노스 또는 그노란 뜻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오는 단어들은 어를 붙이면 반대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가 없으니까 무신론이 되죠. 어가 있으니까 유신론, 무신론. 여기서 어를 빼면 그노스는 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를 붙이니까 모르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GNOS 이제 쉽게 그노스라고 읽어봅시다. 그노스는 노의 의미구나. 이걸 알면은 어원을 이제 이렇게 어원을 파악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agnostic이니까 불가지론, 물뭇을 알지 못하는 양쪽을 다 이거냐 저거냐 확실치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agnostic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단적이 아니라는 뜻이 돼요. 이것도일 수도 있고 이것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독단적이지 않은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론에 좀 열려있죠. 그래서 다른 이론에 대해서 관용적이라는 뜻까지도 가대요. 그래서 애그노스틱이 불가지론인데 왜 이런 뜻까지 확장이 될까라고 이렇게 추론해보니까 다 연관성이 있죠. 그죠? 이 불가지론이라는 단어 뜻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열려 있으니까 독단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쪽에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다른 이론에 대해서 관용적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 뜻은 이런 뜻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뜻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첫 번째 뜻하고 마지막 뜻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뜻까지 확장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론 과정이 생뚱마저도 상관이 없어요. 추론 과정에서 단어가 외워지고 추론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애그노스틱이 명사가 되니까 불가지론자. 그래서 시즌 붙으니까 불가지론. 자, 그 다음에 이제 then those who identify. 이거 몰라요. 모르니까 또 찾습니다. identify 찾은 거 반드시 발음표 쓰시고 발음대로 읽어보시고 확인하다, 특정하다, 명백히 하다. 그래서 a baby identifies its mother by her voice. 이것은 넥서 사진 보면은 알아보다라고 해석해 놨어요. 갓난이는 엄마의 목소리로 자기 엄마를 알아본다. 갓난이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니까 중성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his accent identified him as Spanish. 그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의 억양이 그를 스페인 사람으로 특정 지었다. 그러니까 그의 억양을 보니까 그 사람 스페인 사람이더라. 또는 그 사람이 스페인 사람인 걸 억양으로 알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we need to identify what the students need as desperate. 우리는 반드시 명백해야 된다. 명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명백히 하다. 반드시 예문으로 단어를 외우세요. 그 다음에 identify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with 명사, 뭐뭐서 뭐뭐가 동일시하다. 우리는 자주 국적과 민족을 동일시한다. 똑같은 걸로 본다. 그 다음 identify oneself with는 자기 자신을 뭐뭐과 동일시하다니까 그 사람과 일체감을 갖다, 뭐뭐서 공감하다는 뜻. 그래서 아까 독해할 때 보니까 여기 identify with가 나오더라. 이건 with가 아니고 예수구나. 그 다음에 identify with.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타동사가 자동차화된 과정입니다. identify oneself with가 돼야 되는데 제기대명사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차화돼서 with만 붙어도 공감하다, 뭐뭐과 동일시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identify를 보니까 명사형은 identity다.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반드시 꼼꼼히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또 명사가 identity만 있는 게 아니고 identification 있구나. 요거하고는 약간의 identity는 확인 검증이라는 뜻은 없는데 identification은 확인 검증이라는 뜻이 있다. 또는 식별까지. 그래서 독자성, 주체성, 개성, 동일함, 일체성 같은 뜻은 identity만 가지고 있지 identification은 이런 뜻이 없구나. 이거 번역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독자성, 주체성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identification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읽고 쓰는 능력을 특권이라고,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해서 특권이라는 동일화, 특권이라는 의식,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일체감, receive characters, 그죠? TV 출연자들과의 아이들이 느끼는 일체감. 그래서 이런 예문이 있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현재 그럼 여기서 뭐뭐로써, 그러면 지지자로서 자신을 동일시하다라고, 아까 저것은 with가 됐죠. with는 뭐뭐과 한데 뭐뭐로서니까 지지자로서 동일시하다. 그 다음에 there is quite telling, 말하는 통계 수치. 좀 이상하네. 그래서 telling을 또 찾습니다. telling을 보니까 효과적인, 이게 말하느니까 보여주니 되죠. 말하니까 명시하느니까 말해주느니까, 텔링이 말해주느니까 명시하는 뜻으로 확장이 되고, 명시하느니까 보여준다라는 뜻이 되고, 보여주니까 강하게 보이거나 강하게 나타내겠죠.
또 그걸 보여주니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뜻이 확장이 된다. 그래서 텔링 블로우니까 아주 강력한 일격이다. 한 방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책에다 쓸 때 이제 공책에 이제 책을 보고, 자 이제 이건 책이고, 이제 이건 제 연습장이에요. 최근에 나는 읽었다 데티아를, 아까 이제 이거 보면서 대충 해석했으니까 데프트까지가 목적절인지 알겠고, 데티아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의 역사상 처음으로, 이거 부사꾼이가 가로치고, 그 다음에 the incoming student가 주어네요. the incoming student body가 주어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부사꾼이니까 한 줄 내려서 부사과하고 구분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신입생들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컨시스 다들 찾았죠. 더 많은 무신론자하고 불가지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보다? 어떠한 학생, 이때는 스튜던트를 받겠죠. 학생들보다. 관계대명사 나오죠.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뭐 어떠한 종교의 신자라고 자신을 동일시한다. 자신을 신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신자라고 확실시하는, 자기들이 무슨 종교의 신자라고 확실히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더 많은 걸로 많다는 걸 읽은 적이 있다. 읽었다. 그래서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수치다. 이제 충격적이라고 약간 의역을 해봅시다. 뭐 여기서 텔링은 뭐 효과적인 강렬한 현장 명시하지 말고 이것은 꽤 놀라운 수치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읽었다. 그것은 꽤 놀라운 수치다. 이렇게 썼으면, 자 이제 시간이 지금 오늘은 너무 많이 걸려서 해서 그런 걸 보고 영어로 씁니다. 그러면 최근에니까 recently, 최근에 나는 읽었다. I read. 무엇을? 데티아를. 아까 데트가 뭐였습니까? 근데 가로쳤었죠. 부사과나 빼놨었죠. 생전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어디에서? in 하버드 대학의 역사에서. 뭘 읽었냐? 새로 들어오는 the incoming student, 학생다가 내가 바디 때문에 헷갈려서 바디를 엄청 찾은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었어 했지. 그럼 consist of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내가 모른다는 뭐 찾았어요.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그래서 atheist and agnostics. 근데 보니까 더 많다는 말, 아까 한국말로 더 많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더 많으니까 뭐가 나와야겠죠? 그다음 뭐보다, 댐보다. 그 다음에 학생들인데 학생들 복수, 대명사, 반복하기 싫으니까 대명사 도우주로 받고, 또 무슨 뭐 많은 사람들, 아까 이제 한글을 보고 자기가 해석한 걸 보고 하나하나씩 대입해갑니다. 한글을. 동일시하다. 자기 자신 동일시하다. identify. 누구를, 자기 자신들을. 근데 아까 저기서 identify oneself with yes 했는데 oneself 빼고 자동사로 쓰는 경우니까 여기서는 yes다. 이게 oneself, themselves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구나. 그 다음에 신자로서 무엇을, of 어떠한 종교, any religion. 그 다음에 그것은 꽤 충격적인 통계 수치다. 그러면 that is 아까 충격적인, 아까 telling을 내가 몰라서 찾았던 단어 telling, 그 다음에 statistic. 그래서 단어를 꼼꼼히 이렇게 찾아가면서 문장을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이 어쩝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자, 독해 방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자, 학생들 가르칠 때 책 한 권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독해를 학생이랑 저랑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100페이지 공부하는데 거의 6, 7개월 걸립니다. 그러다면 6개월 다음에 나머지 100페이지 공부하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려요.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몸에 배이면, 이런 공부 습관이 몸에 배이면 나머지 100페이지는 2개월도 안 걸려서 금방 해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요 과정만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학습 속도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학습 속도보다 2배로 빨라지고 효과는 4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이렇게 공부하시려니까 깎아보고 답답하고 막 미치실 거예요. 하지만 참고 해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0페이지짜리 책 갖고 하는데 처음 100페이지 공부하는데 6, 7개월 걸려요. 나머지 100페이지 몇 개월 걸립니까? 2개월 걸립니다. 200페이지짜리 그냥 4개월 만에 뚝딱 해치우고 싶으시죠? 4개월 만에 뚝딱 해치우면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천만의 마음만의 콩떡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엄청 길었네요. 45분이 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 12강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추억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뵙죠.